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과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작됩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작됩니다. 기본 접종 후 6개월에서 5개월로 접종 시기를 한 달 앞당겼습니다. 돌파 감염이 가장 많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부스터샷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정방중앙 천지동에서, 내일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을 분구하고 비례대표도 한 명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정방중앙 천지동은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번 주에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일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모레부터 오는 24일까지 토론회와 전화, 공보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는 25일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차기 총장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인근의 한 가구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업주와 손님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바람에 불이 인근 초등학교와 주택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먹구름처럼 피어오른 연기는 주변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가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처음 119에 신고했고 불은 인해 매트리스와 식탁 등 가구 등을 집어삼키며 크게 번졌습니다. 가구 등이 타면 난 시꺼먼 연기는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만큼 하늘로 치솟으면서 119 상황실에는 1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장님 가게 풀렸어요. 빨리 오세요. 사장님 가게 풀렸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는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말이 안 들리니까. 그러자 불이 삽시간에 막 저쪽으로 많이 번지더라고요. 엄청나게 번졌어. 불이 난 가구점에서 불과 500m가량 떨어진 제주시 민속5일 시장의 장에서 일대는 많은 인파에 주변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다세대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소방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 나가지고 그래서 가봤는데 다시 펑 터져가지고 그런데 더 검정 연기가 세게 나가지고 운동장까지 가가지고 했어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 직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20대와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닐하우스 구조인 가구 매장과 창고, 내부 가구에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구점 등의 화재 특성이 상당히 연소 속도가 빠르고 또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이미 최성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특히 월렁 초등학교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주력을 했고, 불은 가구점 등 시설하우스 5동 74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구점 안에는 화재 당시 업주와 손님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구 점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6명 가운데 1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고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도내 접촉자 15명 가운데 6명은 제주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연관자로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1도 2동 대유대림 사우나 여탕과 서귀포시 남원 사우나 여탕, 성산포 수협 표선복지회관 목욕탕 여탕을 방문한 도민은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수관 이설 공사 중 이물질이 상수도 관로에 유입되면서 인근 공동주택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3일부터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 배수관 이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노형동 4개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삼다수 4,800리터를 긴급 공급했습니다. 제주도는 상수도 관로에 쌓인 이물질을 빼내는 이토 작업을 진행했고 피해를 입은 182세대에 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사적 문화재인 부산 복천 고분군 주변 동래구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붉게 녹슨 철문, 버려진 채 방치된 빈집이 수두룩합니다. 비도 새요. 우리 방에도 곰팡이 피가 엉망이라. 재개발되면 좋겠지만 주민들은 재개발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문화재 경관 보존구역입니다. 국가사적 273호인 복천 고분군, 동래읍성과 충렬사는 부산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면 문화재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펼쳐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00m 이상 되는 그 고층 아파트를 그 주변 둘레에 짓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정비계획 및 구역 변경 지정안 심사에서 재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아파트 최고 높이 조정 검토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나온 지 2번째입니다. 다음 심의에서 이 사업의 최종 가부가 결정될 공산이 큽니다. 세 번째까지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부결되는 거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기도 장릉에서는 검단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해 문화재청이 전격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복산 1구역은 현재 허가무효 행정소송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에선 해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직접 영랑 생가의 초가 지붕을 단장하는 이영 잇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한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햇볕이 내리는 앞마당에 볏짚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둘 엮어 만든 볏짚 이영은 어느새 12m 길이의 용마루가 돼 지붕 중앙에 얹혀집니다. 모란이 피기까지의 서정시인 김윤식 선생 생가의 이영 얹기 작업입니다. 김영랑 씨는 1903년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문학인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영랑생가가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릴 적 선생이 뛰놀던 안채와 문간채, 사랑채 등 영랑생가의 8채 초가가 새 옷을 갈아입는데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지난 1985년 복원을 마친 영랑생가에서는 해마다 추수를 끝낸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일손을 거들며 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어르신 10여 명이 함께 모여 만든 볏단입니다. 볏단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기계보다는 손수 낫으로 벤다고 합니다. 초가접이 있는데 할아버지 한 거, 아버지 한 거 따라서 좀 하고 또 집도 올려주고
지붕 올라가서 잡아도 주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배웠죠. 근데 영랑생가의 이영익길을 시작으로 남도답사 1번지 전남 강진에서는 사산 정약용이 머물던 사이제 등 지역 명소의 초가 지붕 이영원기 작업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네, 어제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포근한 절기 입동이었는데요. 밤사이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겉옷과 우산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낮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낮부터는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8도가량 떨어져서 오늘 15도에 그치겠는데요. 기압 차이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위험 요소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밤사이에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포근했던 어제 열기가 쌓여 있어서 아침 현재 기온은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 지역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15도, 서부 지역 14도에 그치겠고 동부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15도에 그치면서 오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풍으로 인해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오늘 오전 중에 풍랑경보로 강화될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와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 속에 지난 1일 제주 시내 모 요소수 유통업체 창고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요소수 10리터들이 30통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소유주의 진술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구역 안과 밖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달부터 일괄 적용돼 최고 5배까지 인상됩니다. 제주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 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우 1톤당 172만 원을, 하수 처리구역 밖에서는 64만 원을 적용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1톤당 326만 원을 부과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내보내 처리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관광객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과자의 여행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형법상 사기와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년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만 2천 명 가운데 치매 환자는 1만 2천 명으로 치매 환자 유병률이 11.2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한 중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고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하는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도 23.03%로 전국 평균 22.73%보다 높았습니다.
도내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교사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비율은 27.6%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32.3%보다 4.7%포인트 낮았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 교육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회성 상담에 그치는 교육청 소속 학생 건강 증진 추진단에 전문 상담교사 7명을 배치하면서 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을 더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